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았는데 왜 통장은 늘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달에도 분명히 일했습니다. 분명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면 어쩐지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통장 잔고는 어느새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씀씀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여러분이 매일 돌아오는 바로 그 공간, 여러분의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돈을 밀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원짜리 던전 3개만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단, 그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왜 우리 집이 돈을 밀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먼저 찾아봅시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돈이 계속 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청소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청소기도 자주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물건도 자리에 돌려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왠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깨끗한 집과 기운이 잘 흐르는 집은 다른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를 없애는 것과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돈이 쌓이지 않고 가족 간에도 이유 없이 작은 다툼이 잦아지며 몸도 마음도 쉬이 지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기운이 새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기운기에 셀루를 씁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어딘가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 자리를 무거운 기운이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을 때, 가족끼리 돈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다툼으로 이어질 때, 집에서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을 때,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런 상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간의 기운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해에 따라 고유한 기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처럼 우리가 흔히 부르는 12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오행, 즉 수목화토금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플러그 모양이 콘센트 모양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분명히 흐르고 있지만 기기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힘은 들어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과 공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기운과 공간의 기운이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결실이 내 삶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띠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이 작은 동전 안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동전 3개로 뭐가 바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단순한 행위 안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어져 온 오행 철학의 실용적인 표현입니다. 귀신을 쫓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운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조상들의 오랜 관찰이 담긴 생활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전일까요? 동전은 금속입니다. 오행에서 금속은 금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금은 수를 낳습니다. 수, 즉 물의 기운은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의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들어오듯 수의 기운이 강한 공간에는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여든다고 보았습니다. 동전을 집안에 두는 것은 금의 기운을 심어 수의 흐름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행의 상생 원리에 근거한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왜 3개일까요? 숫자 3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3가지 근본 요소를 상징합니다. 이 셋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무언가가 생겨나고 안정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의지가 아직 약하고, 둘이면 균형은 있지만 생명력이 부족하며, 셋이 갖추어지면 비로소 기운이 살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동전 3개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개라는 숫자 자체에 완성과 순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원짜리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500원짜리가 더 값이 나가지 않냐고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동전의 액면가보다 재질과 색깔이 훨씬 중요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색은 붉은 빛이 도는 노란빛, 즉 동색을 띱니다. 이 색은 한국 전통 문화에서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 그리고 활기차게 흐르는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명절에 황금빛 장식을 두고 복을 기원하는 자리에 황색 보자기를 쓰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값어치가 낮아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질과 빛깔이 우리가 원하는 기운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큰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기전이나 시전에서 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엽전 3종을 따로 챙겨두었다고 합니다. 주머니 속에 혹은 집안의 특정 자리에. 이 엽전은 절대로 물건을 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집안의 재물 기운을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돌고 돕니다. 하지만 그 돌고 도는 흐름이 내 집을 들렀다가 나가는 것과 내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가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조선의 큰 상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엽전 3전은 재물의 흐름이 잠시 머물게 하는 째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 동전이 몇 개나 있으세요? 서랍 어딘가에 굴러다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바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전을 소홀히 여기십니다. 지갑에서 꺼내어 그냥 어딘가에 던져두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다루는 집에 큰 것이 머물 수 있을까요? 작은 동전 하나도 소중히 다루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전을 단순히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방향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서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인가요? 아니면 늘 지저분하게 쌓인 서랍 속인가요? 아니면 습기가 차고 어두운 구석인가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천히 집안 구석구석을 마음의 눈으로 걸어다녀 보십시오. 어딘가 걸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재물 명당을 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동전을 놓을 방향을 정할 때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향이 좋다면 그것은 풍수가 아니라 인테리어 규칙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풍수는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기운, 즉 그 사람의 띠와 오행을 바탕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과 위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띠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띠가 어떤 오행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쥐띠와 돼지띠 여러분은 수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깊이가 있으며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크게 모이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가장 좋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집안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 동전 3개를 정성스럽게 놓아 두십시오. 북쪽은 수의 본고향과 같은 곳이라 여러분의 기운이 그곳에서 가장 잘 살아납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 여러분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나는 것처럼 이분들의 재물운도 꾸준히 위로 성장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맞는 방향은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집의 동쪽 혹은 동남쪽 모서리에 동전을 두십시오. 그곳에 작은 식물을 함께 두면 목의 기운이 더욱 살아나 재물의 흐름이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뱀띠와 말띠 여러분은 화의 기운을 지니고 계십니다. 불처럼 빛을 발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남쪽 방향이 맞습니다. 집안의 남쪽, 빛이 잘 드는 창가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곳에 동전을 놓으면 화의 기운이 금의 기운과 어우러지며 재물의 흐름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띠, 용띠, 양띠, 개띠 여러분은 토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흙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이며 무엇이든 그 안에 담아두는 힘이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서남쪽 또는 동북쪽이 좋은 방향입니다. 특히 서남쪽은 예로부터 재물이 쌓이는 방향으로 여겨져 왔으니 이 방향에 동전을 두시면 토가 금을 키우는 상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원숭이띠와 닭띠 여러분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분들입니다. 동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공명하는 기운을 타고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 맞는 방향은 서북쪽과 서쪽입니다. 금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에 금의 기운을 지닌 동전을 두면 그 공명이 재물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방향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동전을 그 자리에 두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의식을 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동전 3개를 맑은 물에 한번 씻어 주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그 물로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동전이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머물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로 씻고 나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시고 자연스럽게 건조시킨 뒤 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놓을 자리에 작은 황금색이나 노란색 천을 한 장 깔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오행의 상생 원리를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노란 천이 토의 기운을, 그 위에 동전이 금의 기운을, 그리고 그 금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인 수의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배열 하나가 오행의 순환을 집안에서 작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찾은 방향에 화장실이 있거나 욕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뚜껑이 달린 용기를 하나 구하십시오. 그 안에 동전 3개를 넣고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를 욕실안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기운이 아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공간을 지키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공간을 오히려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그 방향이 큰 창문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창문은 오히려 기운이 드나드는 문과 같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에 금의 기운을 가진 동전을 놓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창틀 위 또는 창 아래 바닥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담아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방향이 옷장이나 수납 공간이라면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수납 공간은 집안의 창고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쌓아두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동전 3개를 넣어 두십시오. 마치 집안의 작은 금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거기 머무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동전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전을 두는 행위 너머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사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집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매일 돌아오는 이 공간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현관에 들어서면서 오늘도 돌아왔구나, 고맙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피곤하게 들어와 쓰러지듯 쉬다가 또 나가기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집은 느낍니다. 들리지 않는 말도 보이지 않는 감정도 공간은 흡수합니다. 매일 불안하고 걱정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집안을 채우면 그 감정들이 공간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깨끗한데도 왠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공간에 쌓인 감정과 기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어쩌면 공간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풍수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동전 3개를 정성스럽게 집어들고 그것을 씻고 자리를 골라놓는 그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집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을 좀 더 의식 있게 살아가겠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정돈되어 있으면 돈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서랍 속에, 선반 위에, 침대 밑에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옷, 다 읽은 잡지, 언제 가져왔는지도 모를 잡동사니들. 이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공간의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강물에 돌이 쌓이면 물의 흐름이 막히듯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도 막힙니다. 그리고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힙니다. 지금 당장 대청소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필요 없는 물건 3가지만 내보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도 집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공간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 집안에 쌓이면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도 밝아집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돈을 세지 말라고, 밤에 돈을 세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만큼은 돈 걱정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는 것이 다음날에 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더 좋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풍수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 동전 세계는 그 태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이 모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운이 새는 집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는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의 기운이고 천지인의 균형이며 여러분의 집에 처음으로 보내는 관심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향에 정성스럽게 놓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공간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옵니다. 집을 사랑하는 마음, 공간을 정리하고 비우는 습관, 아침 저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 이것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집은 재물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됩니다. 풍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전 3개를 놓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풍수가 아닙니다.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오늘 해주십시오.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어 깨끗이 씻고 여러분의 재물 명당에 정성스럽게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나의 집이 풍요롭기를, 이 집에 사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조용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가장 소중한 분 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아니면 요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 그분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 동전을 놓으셨는지.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깊은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분이 가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Subscribe to the channel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